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주태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하도록 상륙작전 역량을 띄워갈 수 있도록 연대장 시스템을 성남시하고 후의 염원이잖아. 처음에 추천하신다? 이쪽에 추천하신 제 수첩도 돼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주특기에 대한 전문성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일반 징병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좀 기간이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은 일상적인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진짜 필요한 기간적인 일, 중요한 일들은 모병 또는 공무원이 해야 돼요.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신다고 당장 내년부터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임기 안에는 200만 원쯤 될 거다. 최저임금이 그 정도는 보상하자. 월급 말고 따로 받을 만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인데 이제 지금 권고사항인데 군 복무 기간에 호봉을 인정해주자. 그래서 이걸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고 국민연금 군에 복무한 기간은 최소한 다 쳐줘야지. 감사합니다. 아 빨리 끝내. 다른 분들 꼭 해야 될 분.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저희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다 공군을 제대를 했는데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였어요. 아니 왜 군인을 보면 반말을 하는 거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선호하는 사람 중에 선발돼서 하는 일이다. 조직관리 역량이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경우보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사관에 대한 또는 장교에 대한 처우가 아마 모병을 도입하게 되면 부사관들의 대우는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공모가 끝나면 부사관으로 전직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군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더 나아야 되겠죠. 군인이라고 바깥에 나가면 반말 안 듣게 우리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친 남고 땡기 안 해병대 화이팅!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할 때쯤에는 제가 해병대 해관을 별도로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명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합니다. 형님 이런 거 고기 그대로 조금만 뒤로 오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자, 오직 대통령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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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이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세본부에서 수석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도 잘 안 들리시죠?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그래서 목이 크게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환호는 몇 번? 한 번. 애정과 사랑과 열정과 응원은 가열차게. 네. 바로 이쪽에서 들어오실 거고요. 들어오셔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보통은 사진 찍고 악수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 국민들도 함께 걱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이렇게 좁게 계시지만 타인분들하고 이렇게 정면도 조금만 더 넓혀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진이나 악수는 아쉽지만 참가해 주시되 텔레파시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부산의 현역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꾼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 와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20대 국회에서 맹활약을 펼치셨던 윤준호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인사하시고 네, 후보님이 30분에 도착하실 예정이니까 잠깐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리 짧은 게 나아, 예.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이재명! 목소리 잡다 결론은 누굽니까? 이재명! 결론은 누굽니까? 이재명! 자,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새벽 발걸음 소리를 듣고 배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조국을 구하고 우리의 부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밀지 마시고. 이재명! 부산 시민 여러분,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 부산 맞습니까? 3월 9일에 새로운 진화된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만들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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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니도 드림이 너무 많나? 감사합니다. 올라오십시오. 위원장께서 올라오셔서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다. 아니, 한 명 올라오시면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부산시당 위원장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을 살릴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덕도 공항 누가 빨리 만들겠습니까? 2030 엑스포 반드시 누가 유치하겠습니까? 우리 부산을 위해서 아들과 딸이 함께 사는 도시 누가 맨 겁니까? 고맙습니다. 추가로 얘기할 사람 없어요? 우리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찬조에서 할 사람 없어? 찬조했습니다. 우리 할까요? 네, 오시기 전에 다 했습니다. 자, 부산 시민 여러분,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시민 여러분, 미래로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과거로 가길 원하시진 않죠?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야죠. 퇴행이 아니라 진보해야지요. 정쟁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지요. 경제를 살릴 유능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더 나은 세상, 나의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언제나 변화를 원하고 정치에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을 채우지 못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맞죠? 모든 변화가 정의는 아닙니다. 더 나쁜 변화는 죄악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한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직자의 문제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심판하신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과거를 파헤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정권력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치 세력을 교체해서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하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야 하고 나라의 미래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우리 스스로 변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희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정치 세력 교체가 아니라 정치 자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첫 번째 문제는
작은 정치 집단 두 곳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거대 정당 두 개를 두고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제3, 제4의 선택지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덜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양당 독재 체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교체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1인 1표로 한 표 찍은 그 표가 가치가 같아야 합니다. 51% 얻었다고 100% 권한 행사하고 49% 얻은 사람은 다 배제되는 이런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해야 지금까지 해왔던 발목 잡아서 손님이 실수하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 오로지 상대가 실수하기를,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이 구태 정치를 우리가 극복해야죠. 그래서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도, 소수 정치 세력들도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교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치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능한 인재를 최적의 곳에 등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선택지 중에서 네 편 거, 내 편 거, 좌파, 우파, 박정희, 김대중 정책 가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를 발전, 성장시키는 데 유용한 정책인가만을 가지고 선택해서 다 써야 합니다. 바로 이게 통합정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편을 가르지 말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편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내각에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진할 수 있게 하는 것, 헌법이 정하는 바대로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장관이 스스로 결정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대 기득권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출마를 포기하셨고 저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이들이 차기 정부의 주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초선들이 똑같은 지역에서는 3번까지만 하고 4번째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가든지 해서 우리 정치 신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저희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로지 국민 우선,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이재명은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로지 실적과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성남시 경기도 맡겨놨더니 일 잘하더라, 이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게도 국가 경영의 기회를 주시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5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부산 시민들께 미안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산 시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기 기장인가 어디에 웨이브 파크라고 인공 서핑장 만들려다가 못한 거 있죠. 그게 무려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국민의힘 시장 있을 때 얘기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내가 여기다 인공 서핑장 만들어서 지역 주민 고용하고 지역 경제 살리겠다고 했더니 신청할 때마다 이거 안 된다, 또 고쳐가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를 무려 2년 6개월 동안 듣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도지사 취임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산 시민들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TF팀 만들어서 유치를 시작해가지고 땅 사는 거, 인허가 받는 거, 건축 건설 공사 하는 것 다 합쳐서 2년 만에 시흥에 웨이브 파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사실은 G스타를 성남으로 유치하려고 TF2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성남시에 유치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 그 전임 국민의힘 시장께서 G스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 관련 업체들이 부산 말고 딴 데로 가고 싶다 하도, 그래서 성남시에 게임 사업체 60%가 있으니까 이리로 와라 라고 작업을 2년을 넘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행이죠. 제가 이렇게 성남시에 두산건설 유치하고, 울산 분들을 화내겠지만 현대중공업 R&D 단지 저희가 유치하고, 다 이거 시우지 빌려줘 가지고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저를 또 약간 미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자 기업,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미안하지만 나는 경기도지사니까 경기도에 최선을 다해 유치해서 약 130조 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경기지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일꾼 이재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이었으니까, 도지사였으니까 할 수 없이 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겠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리더가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경영을 맡겨주시면 우리 부산이 고민하는 일자리 문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가야만 하는 이 슬픈 현실을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 지도자 한 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유능하고 준비되어 있고 실력이 실적으로 증명됐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95% 이상 지켜왔고 대한민국을 기회가 넘치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역량과 기회,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긁어 모아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통합을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50대, 60대 여러분들은 고도성장 사회에서 기회를 누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고 기회가 넘치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지금의 이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니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불공정, 격차가 심화됐고 세계 최고로 높아진 이 양극화가 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해서 결국은 저성장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저성장이 가져온 기회 부족, 이 기회 부족의 참담한 현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다투느라고 심지어 남녀 편을 가르고 지방과 서울의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엄혹하고도 이 슬픈 현실을 해소하려고 기회를 넓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못할 방정 그들을 편들어서 증오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켜서 표를 얻는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분열의 정치를 이겨내야 합니다. 증오의 정치를 배제해야 합니다.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통합의 길로 갈 국민들을 손잡고 함께 행복하게 기회를 나누면서 살게 할 통합의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극한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미중 갈등도 위기이고 이 한반도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보란 우리 국민들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안보를 이용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선제 타격 얘기하고 중국을 비방하고 이런 위기를 증폭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안보 포퓰리즘, 이게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 공동체 보존을 위한 안보 문제를 정략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고 북한과 교섭하고, 선거 때만 되면 무슨 북풍 이런 게 자꾸 불어가지고 선거 결과 뒤집더니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다시 전술핵 배치, 사드 배치, 선제 타격 이런 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보가,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입니다. 지금 사드 추가 배치한다고 멸콩 어쩌고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비난하는 바람에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뭐 하려고 고고도로 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이 부분에 타격을 당합니까? 단거리 저고도 미사일이 금방 도달하는데 왜 쓸데없이 하늘로 포물선으로 쏴서 오는 거를 사드로 막고 있겠어요? 이게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다 논쟁 완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저기 경북으로 간 겁니다. 예? 성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 사드 어디다 배치할 겁니까? 자, 여러분, 코바나 콘텐츠에 배치하면 옆 사무실 사람은 뭔 죄입니까? 아크로비스타에 설치하면 거기 사는 옆집 사람은 뭔 죄입니까? 강남 우면산에다가 설치하면 서울 시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강원도에다가 설치하겠다, 충청도에 설치하겠다, 경북에 설치하겠다,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를 가지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피해를 끼치면서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이런 정치, 이 구태 정치, 여러분 3월 9일에 끝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앞으로 오세요. 이게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쯤 장난을 섞어 얘기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대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싶습니까? 민주공화국으로 가야죠. 국민이 존중받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자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가족들의 운명을, 여러분 이웃들의 운명을, 대한민국 국민과 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3월 9일의 선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향한 성장의 길을, 공정한 사회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기 안 죽습니다. 저는 제가 기를 죽으면 13살에 공장에 취직해서 납땜 연기 맡으면서 살았고, 그렇게 험하게 살았지만 수없이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적자는커녕 서자도 아닌 얼자의 삶을 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과로 증명받으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왜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없었으면 이 언론과 기득권의 이 집중 포화를 뚫고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온갖 공격이 난무하지만 저는 쏟아지는 포탄을 저의 성취의 토대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는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기회 속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무능한 것이고,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극복을 넘어서 성공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바다가 보이십니까? 지금은 잔잔하지만 이 위기의 파도가 넘치는 이 험한 바다를 건너서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따뜻한 대륙으로 인도해 갈 위기 극복, 위기를 이겨내는 진정한 사령관이 누굽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되 자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잔파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험한 파도도 이겨왔고, 더 큰 강도 건너왔고, 더 큰 산도 넘어왔는데 이 정도 산 하나 못 넘겠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위기 극복 총사령관과 함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 더 진보된 민주정부, 더 유능한 민주정부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변할 것이고, 변화되되 더 열정적이고 더 현명하고 국민에게 더 충성스러운 정치 집단으로 바꾸어서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온 경제 선진국을 국민의 삶조차도 선진국에 속하는 그런 행복한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3월 9일에
새로운 나라로 함께 가주시겠지요? 여러분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도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협력과 헌신으로 잘 이겨내 오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국민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주어진 권한과 맡겨진 예산을 오로지 국민과 국가 발전에만 사용하는 선량한 정치 집단의 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지 않는 기회 넘치는 성장하는 국가로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제가 목이 아파서 나중에 스피커가 있는 시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여럿 계신데 그중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핍박을 뚫고 평생 민주주의와 남북 평화의 꿈을 버리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최대로 하되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쳐라. 여러분은 담벼락에 고함 치지 마십시오. 카톡에다가 손가락으로 할 말을 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행동하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소수가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가진 공정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 젊은이들도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이렇게 소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과 함께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고 3월 9일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지요? 제가 어려울 때는 앞장서고 즐거울 때는 뒤에서 함께 가면서 우리 모두가 가진 공정한 세상의 꿈, 모두가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는
갈등하고 증오하지 않는 나라 만드는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책 제안서입니다. 맹연설입니다. 맹연설. 정말 고맙습니다. 후보님 제안서 정책 제안서입니다. 여러분 원래 끝나기가 아쉬울 때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제가 사실 하나 까먹었어요. 제가 김두관 전 지사님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 부산 얘기를 간단히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인데 그렇죠? 여러분 부산 어렵죠? 부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다녀보니까 광주도 어렵고 저 경북도 어렵고 대구도 어렵고 전주도 어렵고 강원도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과거에 우리는 투자할 자산이 부족해서 제일 잘 되는 데다가 몰아줬습니다. 수도권에 몰아주고 특정 재벌 기업들 몇 군데다 몰아주고 그래서 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모두가 일부나마 누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라서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6.25 직후도 하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양쪽으로 터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균형 성장 전략은 지방을 위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바로 국가가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김경수 지사가 한때 제시했던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이걸 시작으로 우리 민주당 차기 정부는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부울경도, 대구 경북도, 충청권도, 전남 광주도 또 하나의 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산업유치를, 교육기관을, 의료기관을, 문화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서 해당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얼마든지 취업하고 얼마든지 결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인데 또 누가 흉본다고 할까봐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부산 경제가 왜 어렵냐? 경남, 울산 경제가 왜 어렵냐?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세상은 변했는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기업들이 적고 변화된 상황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양산업처럼 자꾸 퇴락하고 낙후돼 가는 것입니다.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신항만 철도로 유럽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인 물류도시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소경제가 앞으로 미래 경제의 핵심입니다. 수소경제로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울산 풍력발전의 보고입니다.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세계 최강 수준으로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산업체제 개편을 서두르고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지방에 투자하면 지방이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을 가지는 건 상식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일은 부산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부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 정책, 부울경 메가시티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고,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부울경이 1시간대 동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화덕 신공항 신속하게 완공해서 2030 엑스포도 유치하고, 트라이포트 만들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물류 중심 국제도시로 만들어가고, 이곳이 경쟁력을 가지는 풍력발전, 미래차,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태양광 에너지,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우리가 전환해 가면 얼마든지 여기도 취직하고, 취직한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고, 여기서 미래를 꿈꾸면서 아이도 둘씩 셋씩 낳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꼭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만 살려주면 됩니다. 사진 한 장만 양산도 끼가지고, 예? 사진 부산 살려주면 사진 됩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사진 요거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디 계시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